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4월 29일 현재 시각은 2시 2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CS 윈드고요. 코드번호 112610입니다. 자, 일단은 저도 지금 손절가를 73,000원 부근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어제 오늘 해가지고 간당간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73,200원 부근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좀 살짝 고민이 되는 게 손절가를 좀 더 낮춘 다음에 추가 매수를 다시 더 해버릴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일단은 놔두고는 있는데 73,200원에서 좀 간당간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근데 좀 미련이 자꾸 생겨요. 일단은 한 세 가지 정도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에서는 한 44주 300만 원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저는 현재 좀 추가 대응 여력이 좀 살아있는 부분들이라 가지고 일단 전략은 일단 유지를 하되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일단 손절이 되지 않게 일단 전략은 꺼놓은 상태거든요. 오늘 뭐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굉장히 복잡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지수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 같은 경우에 특히 신재생이라든가 그런 종목들 입장에서는 뭐 지수 환경, 시장 환경 자체가 좋은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가져가겠다라는 것들이죠. 자, 오늘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포인트 한 세 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자, 미국이 다시 움직인다. 4,5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중국을 견제를 하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뭐 이건 당연한 부분들이 되겠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을 했다. 근데 여기에서 수백조를 투자를 해가지고 배터리, 반도체, 생명공학,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된다. 풍력발전 부품을 베이징 대신 피츠버그에서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풍력 발전 부품을 지칭을 했기 때문에 풍력 발전소 관련주인 CS 윈드 같은 경우에서는 긍정적인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근데 장기적인 전망, 점진적인 부분들이 될 것으로 보여요. 빠르게 뭐 진행이 뭐 오늘 뭐 이런 소리를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CS 윈드가 상한가를 가거나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게 중국을 견제를 하면서도 미국 내에 공장을 유치하고 투자를 받고, 그리고 피츠버그에다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부품을 굳이 중국에서 만드는 거를 사용을 하지 않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CS 윈드가 지금 이제 발전 그 생산 시설, 미국이나 유럽 생산 시설 인수를 한다라는 것들이 곧 윤곽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이든이 이런 얘기를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들이고 약간 정치적인 부분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생산 시설을 이전에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M&A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곧 소식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가 되면 미국 해상풍력 시장에서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을 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강도들이 결정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기 이전에 좀 조정 흐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들긴 합니다. CS 윈드는 미국과 유럽의 생산시설을 확대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뭐 굳이 중국 말고 베이징 말고 피츠버그의 해상 풍력을 지칭을 했어요. 해상 풍력 발전 부품을 피츠버그에서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없다. 만들겠다는 얘기죠.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CS 윈드 같은 경우는 미국에 가급적이면 되지 않을까, 생산시설을. 기존의 생산시설에 인수를 한 후 생산 라인을 가동을 하면서 새 라인을 증설하는 방법을 택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회사를 라인이 구축되어 있는 거를 좀 인수를 한 다음에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죠. 기존에 가동하고 있는 생산 라인도 같이 가동을 하면서 새 라인도 인수를 해서 가동을 하는
그런 증설 방안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다라고 하죠. 올해 매출에도 생산 실적이 반영될 예정이다. 올해 매출은 1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은 1,070억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신규 투자 계획은 일단은 제거가 됐다. 자, 신규 투자가 진행이 되면은 여기에서 자금이 조금 빠져나간다. 근데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거 하라고 우리가 유상증자를 해준 거잖아요. 무상증자, 유상증자 해준 거잖아요. 미국 생산시설 인수 이 소식이 빨리 나와줘야 돼요.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런 소식들이 나와주면은 분명히 저는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저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을 버티기는 좀 심리적으로는 좀 힘들 수는 있죠. 자, 미국 생산시설의 인수는 미국에 있는 생산시설을 인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외형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자, 지금 1,100억 원대를 1,070억 원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실적을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아까 그 부분들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실적 발표를 한다는 것을 공시를 한 게 5월 6일에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부디 이게 실적 악화에 대한 전망을 미리 선반영하는 게 아니기를 바라는 상황이에요. 지금 조정받는 것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 것들을 좀 염두를 해서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여기서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한다. 250억 원 가량을 상회를 하는 실적을 발표를 한다. 뭐 투자가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금 시작을 했다.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보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부디 지금 조정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거를 전망해서 조정을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실적이 잘 나오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잘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선 반영이 된 거다. 주가 조정이 실적 악화, 실적 우려가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움직임들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근데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은 우려감으로 선 반영이 된 거를 빠르게 만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5월 6일에 발표된 실적도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바이든이 해상 풍력을 콕 집어서 부품을 미국에다가 만들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라인 공장 M&A를 곧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들을 발표를 아마 곧 할 거다. 근데 언제 할지 봐야 되겠죠. 이거 발표를 할 때까지 버티는 게 일이죠. 세 번째는 이제 그 결산 실적 공시를 하는데 실적에 대한 공시를 하는데 실적이 좀 잘 나와주면은 투자 심리가 대폭 개선이 되겠죠. 실적적인 부분들을 일단은 5월 6일에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들. 자, 일단 미국 시장에 라인을 진출을 해서 공장을 미국의 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부분들이니까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받았잖아요. 이 금액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재무가 좀 악화되는 그런 상황들은 가급적이면 아마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은 실적에 좀 무난하게 5월 6일에 발표를 해준다라고 하면 좀 회복하는 모습들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를 버티는 게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들이 3,000원으로 손절가를 잡았는데 좀 하단 구간에 좀 더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좀 더 진행을 해볼까 너무 좀 짧게 잡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즉각적으로 맞춰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지켜보면서 일단은 가급적이면 손절을 할지 안 할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물론 모의 투자지만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갖고 있다가 폭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어차피 손절하기는 늦을 거예요. 그러면 추가 매수밖에 답이 없겠죠. 뭐 움직임들을 어디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체크를 하면서 그때그때 반등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버리기는 아깝고 말이죠. 버티기는 좀 힘들고 말이죠. 그래도 좀 버텨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뭐 정치적인 부분들로 좀 발전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좋은 소식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기대를 해볼 만한 소식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조금 기다려볼까 싶은 생각이 좀 더 강합니다. 자,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 정도까지만, 참고로 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셔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종목을 추천드린 이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4월 23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와 볼게요. 자, 통상적으로 우리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지 브리핑을 드리고 시황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9시 문배철강 현재가 5,05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5,200원, 손절가 4,8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1분에 제일제강 현재가 3,525원, 1차 목표가 3,630원, 손절가 3,320원 이렇게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리고 문배철강 1차 목표가 돌파해서 추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호가창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자, 두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문배철강, 제일제강 같은 경우에서는 쭉 내려와 보시면 종목 정산을 결산을 하는 매일매일 결산을 하는데 물배철강 12% 정도 상승을 하고 추천가 대비 1.79% 정도 상승을 하고 제일제강 같은 경우에서는 수익률이 조금 약했네요. 자, 매일매일 추천을 드린 종목들을 결산을 한 게 여기 표로 다 이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은 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날 매수해서 그날 매도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단기 종목이다 보니까 100% 수익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참고하시고 도움이 단기적으로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